안녕하세요. 해외에 사는 아재 일기장 해아재입니다. 오늘은 그 FBA의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좀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어차피 뭐 제가 알려드리는 건 다 기본적인 거죠. 그냥 정리하면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제가 아는 것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 장점은 그 주문이나 포장, 배송, 그리고 기본적인 그 CS, 커스터머 서비스, 주로 이제 물류와 관련된 것들이죠.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존에 전부 다 책임지고 이제 해준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이 아마존 FBA가 다른 온라인 비즈니스에는 거의 없는 독보적인 기능이잖아요. 아무리 큰 다른 뭐 이베이도 그렇고 한국의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대부분 셀러들이 직접 다 주문 처리하고 고객 응대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존 FBA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이게 있어서 저도 아마존을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었던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그 노출률, 손님한테 내 제품이 이렇게 모니터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 노출률이 뭐 FBM에 비해서 뭐 엄청 높습니다. 뭐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존이 각종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FBM보다 FBA가 훨씬 더 본인들이 가져가는 이익도 많고, 또 하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FBM은 제품을 고객이 갖고 있잖아요. 그래서 발송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, 이런 것들이 FBA에 비해서 아무래도 높겠죠. 솔직히 말해서 손님들 입장에선 내가 받은 제품이 저 같은 서드파리 그 셀러가 보낸다고 생각 안 해요. 대부분 아마존이 다 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FBM으로 물건이 발송이 돼서 뭐 제품의 어떤 포장이나 혹은 그 날짜가 많이 길어져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고객은 저 그 개별 셀러에 대한 컴플레인을 받는 게 아니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더 이제 불만을 갖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존은 FBA, 즉 자기네 창고에 물건이 다 확보되어 있는 제품을 항상 먼저 고객들에게 노출시켜서 바이박스 점유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갑니다. 그러니까 노출도가 FBM에 비해서 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FBA가 더 판매율이 좋게 나오는 거죠. 이거는 좀 심리적인 건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 프라임 마크, 즉 아마존이 투데이 안에 딜리버리 해준다고 하는 그런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좀 퀄리티 면에서 약간 더 차이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 저도 아마존에서 구매를 많이 하지만 FBM으로 그러니까 프라임 마크 없이 뭐 2 to 5까지 뭐 이렇게 비즈니스 데이로 이렇게 딜리버리 된다 이런 제품들은 왠지 좀 어떤 리턴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잘 안 사게 돼요. 전부 다 프라임 마크가 있는 제품만 우선적으로 비슷한 조건이면 가격이 엄청 뭐 많이 차이 난다 그러면 몰라도 거의 비슷하고 조금 이분 뭐 프라임 마크 있는 게 조금 더 비싸도 저는 그걸 선택하게 되더라고요. 일반적인 고객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. 그만큼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신뢰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. 네 번째는 비용 관련된 건데요. 물론 FBA 수수료만 보면 예를 들어서 10불짜리다 그러면 보통 한 4불 썸띵이 이제 FBA 수수료로 가져가니까 상대적으로 FBM으로 보낼 때보다 FBM으로 보내면 뭐 프로덕트마다 틀리지만 만약에 10불짜리다 그러면 에버리지 한 15%니까 1불 50전이 아마존 수수료로 가져가잖아요. 그 갭을 보면 FBA 너무 수수료 비싸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수수료의 대부분이 이제 아마존 창고비하고 쇼핑비하고 그 안에서 이제 패킹비, 그러니까 인건비죠. 거기에 누군가가 패킹을 할 테니까 그런 관련 비용들인데 만약에 그거를 제가 한다고 하면 저 정도 되는 사이즈의 작은
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 똑같은 업무를 한다 그러면 사실 비용이 더 비싸요. 예를 들어서 뭐 손님한테 발송하는 그 쇼핑비도 이틀 안에 어떤 쇼핑을 한다고 하면 제가 UPS나 페덱스나 뭐 미국 내 일반 로컬 쇼핑 업체들하고 1대1로 계약을 맺어서 받을 수 있는 레이스는 아마존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가 보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싸고요. 뭐 포장비도 마찬가지겠죠. 포장비도 제가 개별적으로 그 포장지를 사서 뭐 이렇게 구입을 한다 그러면 그 서플라이 비용도 절대 그 가격을 못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제가 직접 할 때보다 싸다라는 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제일 저의 입장에서는 좀 크게 보는 건데, 배송 관련해서 생기는 모든 크레임이나 문제들, 이분 손님이 어떤 이유에서 이제 배송 받아보고 뭐 박스가 뭐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뭐 좀 늦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클레임 레이스를 FBA로 하면 제가 리무브 리퀘스트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아마존에서 두 번 안 하고 지워주십니다. 왜냐면은 그거는 모든 책임이 아마존이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.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FBM으로 보냈는데, 저는 정상적으로 날짜에 보냈는데 USPS에서 물건이 있어야 돼서 잊어버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8일 만에 고객한테 도착했단 말입니다. 그것 때문에 이제 크레임 받았잖아요. 그래서 뭐 리펀까지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 하나 레이스는 지금 다 없어지지 않고 있고, 제 그 서포트 레이스에 그게 다 영향을 미쳐요. 안 지워지고, 뭐 제가 그거 아무리 지워달라고 커스텀 그 케이스 오픈해서 얘기했지만 안 됐어요. 그렇지만 FBA는 그런 거 만약에 발견되면 제가 바로바로 이번 FBA니까 지워달라고 하면 뭐 두말 안 하고 그냥 다 지워줍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그 시간 세이브가 되는 거죠. 만약에 그게 제가 어떤 노력을 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였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거든요. 그게 마지막으로 제가 또 꼽은 장점이에요. 그런데 단점이라면 뭐 상대적으로 장점에 비해서 저는 단점을 좀 조금밖에 안 뽑았는데,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반품에 대한 결정권이 저한테 없습니다. FBA는 전적으로 손님이 어떤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 아마존 커스터머 서비스에 리턴 리퀘스트를 하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반품을 받아주고 억셉합니다. 이분 뭐 한두 달 지난 화장품, 저는 이제 코스메릭 하니까 반 이상 썼던 제품들도 다 이분 반품 다 돼서 그 모든 그 차지를 제가 다 내게 됩니다. 리턴하는 비용, 기타 등등 저한테 제 어카운트에 자동으로 빼가죠. 그런 것들이 좀 가끔 짜증날 때가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. 비즈니스 루스라고 생각을 해야지 정신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냥 단점,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단점이라고 저는 뽑았고요. 그리고 그 창고 그 상태에 관련된 부분도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열에 좀 민감할 수도 있잖아요. 뭐 저는 뭐 음식은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한다든가, 혹은 화장품 중에서도 뭐 제가 하는 건 뭐 립스틱이나 립밤 같은 경우 너무 뜨거운데 이게 오픈돼 있으면 안에 이렇게 좀 변형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손님 받아봤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지금 뭐 다른 지역도 뭐 비슷하겠지만 뭐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여름에 그 창고 온도가 장난 아니거든요. 그러면 그 창고 컨디션에 따라서 되게 높은 온도에서 그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제품이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. 만약에 제가 그걸 FBM으로 제가 직접 제품을 갖고 있다면 보내기 전에 한번 상태를 더 점검해서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 다른 걸로 한다든가 뭐 어떤 조치를 취할 건데, 아마존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. 일단 입고가 돼서 포지셔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 오토매틱으로 되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그거 픽해서 팩해서 나가는 거지, 한 번 더 뭐 패킹을 뭐 보고 이 컨디션을 보고 이런 세세함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. 그런 게 이제 손님한테 가면 불만 접수되고, 이거는 퀄리티 문제로 넘어가서 리턴이 되면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또 리스크를 안게 되죠. 그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
그리고 아까 비용이 싸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게 컨트롤을 잘 했을 때 얘기예요. 그러니까 단점 중에 하나가, 만약에 약간 그 타이밍 놓치고 FB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 기간이나 이런 리무브 해야 되는 타이밍을 잘 컨트롤을 못하면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. 보통 이제 4코어 같은 데는 엄청 비싸고, 당연히 뭐 보통 레귤러 시즌에 보통 3배에서 5배 사이가 갑자기 올라버리고요. 마지막 4코어는. 그리고 레귤러 시즌에도 180일에서 제가 알기로 한 180일 넘으면 상당히 그때부터 높아지고, 365일 1년 이상 뭐 안 팔리는 제품들은 뭐 바로 빼야 돼요. 안 그러면 그 창고비가 제가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엄청 비싸죠. 근데 그거 뭐 빼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, 이게 계속 그 품목이 늘어나고, 특히 OARA 같은 거 할 때 보면은, 이거 꼭 빼면은 몇 개 안 남았는데, 이거 리무빙 하면은 리무빙 이제 차지도 돼야 되니까 꼭 주문이 올 것 같은 그런 막 생각도 들고, 조금 더 놔둬보자, 더 놔둬보자 그러다가 수두룩하게 남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빨리 결단을 내리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좀 스토리지 피가 결국은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그것도 좀 무시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. 예, 이게 제가 정한 한 3가지 정도의 그 단점인데, 어떤 비즈니스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. 예,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,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은 FBA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. 다음에는 또 생각나는 주제 있으면 또 정리 차원에서 한번 녹화를 하겠습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자,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